이 환자분은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렇게 척추가 많이 좀 휘어져 있어요. 측만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이렇게 요추 3, 4번 마디라든지 4, 5번 마디는 이 가로 정렬도 맞지 않아서 좌우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4, 5번은 오른쪽으로 이 디스크의 공간이 내려앉아서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허리 모양은 움직이는 모습들 상에서는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MRI를 보시면 이렇게 요추 1, 2번 그리고 2, 3번 3, 4번에 이렇게 디스크가 여러 마디의 다발성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 2번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좀 내용물이 크지는 않지만 파열이 돼서 아래로 흘러내려가 있는 덩어리가 보이고요. 2, 3번이라든지 3, 4번에 있는 디스크는 좀 돌출되어 있는데 3, 4번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편 신경 구멍 쪽으로 딱딱해져 있는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아프시게 되는 주된 원인은요, 요추 4, 5번 마디에 있는 이 신경 압박 때문인데요. 특히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한 마디 아래까지 흘러내려가 있는 이 덩어리가 문제거든요. 압박이 되지 않던 이 신경 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넓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넓게 디스크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양쪽 외측 함요라고 말하는 이 바깥쪽 부분에 협착이 좀 있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가운데로 좀 넓게 찢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파열이 되면서 흘러나온 디스크가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이렇게 신경을 아주 많이 누르고 있다는 거죠. 신경관을 누르면서 신경가지 쪽으로도,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가지 쪽으로도 압박이 많이 돼서요,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더불어서 힘도 빠질 정도로 지금 신경 압박은 굉장히 심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으로도요, 이 오른쪽 신경 구멍 쪽으로도 이렇게 디스크가 바로 신경 가지 아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오른쪽 증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주된 병변만 우선은 치료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서 신경 압박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 공간을 넓혀줌과 동시에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만 보고서 이야기하자면 오른쪽 신경 구멍 쪽에도 디스크가 이제 손상이 되어서 신경 압박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또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감압과 신경 압박을 풀어주자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지금 증상이 왼쪽 다리 쪽으로만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만 끄집어내서 신경 압박을 해결해 주면 지금 느끼시는 증상은 충분히 많이 좀 좋아지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압박됐던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위압감이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척추에 측만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요추 4, 5번 마디에 많은 유압술을 하게 되면 요추 3, 4번 마디가 이렇게 좌우가 정렬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밸런스가 더 무너질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 5번 마디, 지금 실제 증상을 일으키는 마디 쪽으로만 일단 주증상을 일으키는 부분만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한창 바쁘시죠? 예전처럼 200포기, 300포기 하는 집이 많이 줄어들고 담가 먹기보다는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11월쯤 되면 김장 준비로 분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우문공답에서 왜 김장 얘기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장철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오후 늦게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급히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어보니 전날 김치통을 들다가 뭔가 빠직하는 느낌이 들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날은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죠. 실제로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으셨고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결국 골절이 생긴 이 척추뼈에 시멘트를 채워넣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김치통을 들다가 척추가 부러져서 내려앉았다? 설마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 하실 텐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결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척추 압박골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허리 통증이든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찾아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간단한 증상만으로도 골절 여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번, 특정 부위에 압통이 있다. 2번, 기침, 재채기, 또 숨을 쉴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3번, 어떠한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압박골절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확인했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가벼운 실금 정도의 아주 미세한 골절이라면 당장 수술을 하진 않고요.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 다른 필요한 경우에는 부러진 뼈에 우리가 시멘트를 넣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마취를 하고 주사기를 통해서 골 시멘트를 부러진 척추뼈 속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 1박 2일 정도의 입원 혹은 당일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로 이제 불안정성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척추 유압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예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평소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 갑작스러운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5, 60대 이후 여성이라면 반드시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내 뼈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 골감소증이라면 식품이라든지 영양제 섭취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복합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골다공증이라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사전에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의식적으로 허리가 아닌 이제 다리를 굽혀서 상체 전체로 드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드는 것 자체를 피하시는 게 더 좋겠죠. 가족이 함께 먹을 김장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무리할 경우에는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문공답 공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엑스레이를 보시면 척추에 비해서 골반이 약간은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높이도 조금 차이는 납니다. 옆에서 보면 전반적인 이 커브는 괜찮으신데 허리를 숙여보니 이렇게 요추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줄이 안 맞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양쪽 후관절 부분이 퇴행성 변화가 와서 관절 사이의 간격도 좀 좁은 상태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4번, 5번 마디인데 좁고요. 위쪽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좁습니다. MRI를 보시면요, 요추 2번과 3번 마디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커져서 협착이 좀 있고요.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관절이 커지고 역시 황색인대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착이 또 있습니다. 요만큼 신경이 좁아져 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4, 5번 마디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역시 신경이 미끈하게 내려가지 않고 여기 굉장히 좁아 보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 4, 5번 마디의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아까 보셨던 거랑은 다르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아져서 역삼각형 모양이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까만 부분,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관자도 이렇게 커져 있고요. 신경은 이렇게 눌려서 작아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이렇게 바깥쪽엔 또 디스크가 좀 있네요. 이렇게 있으시고 4, 5번 마디에 전방 전이증으로 인한 협착이 심한 상태시고요. 마지막 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시 또 디스크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조금 돌출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마디에 걸쳐서 협착증이 있으면서 특정 마디에 또 전방 전이증을 동반한 경우에 흔히 많이 이제 보이는 소견은 이제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이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걷다가 다리가 당기고 막 무거워서 쉬고 싶다, 한번 쭈그리고 앉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우선은 방사통을 지금 크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어떤 마디에 해당되는 신경이 증상을 주로 일으키는지,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주사 치료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만일 증상을 일으키는 마디가 요추 4, 5번 마디다 라고 했을 때는 요추 4, 5번 마디는 사실 협착이 굉장히 심하세요. 이 경우라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 압박되는 공간을 좀 넓혀주고 신경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특정 마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상을 다 이렇게 일으킨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보다는 한 단계 전 단계 치료가 되는 풍선 확장술과 같은 일종의 신경성형술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성형술은요, 신경과 그 주변 조직,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약물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치료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으로도 증상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마디에 국한해서 정말 신경 압박이 심해서 좁아져서 아프신 거면 그 공간을 넓혀주는 보다 본질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러지 않고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치료를 받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